안녕하세요. 나빌주 채널에서 홍윤기 상무님을 모시고 성수동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상무님 자기소개도 조금 재밌게 해주십시오. 저는 은행권에서 한 25년 정도 생활을 했고요. 주로 상품 개발하고 마케팅, 영업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부동산 리맥스에서 상업용 건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홍윤기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수동에 저희들이 매각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컨셉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성수동을 한번 알아보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수동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성수동 하면 연무장길, 성수전략구역, 아니면 서울숲 주변에 높은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고요. 요새는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수동을 보통 성수역과 뚝섬역 그 블럭을 말을 하잖아요. 서울숲역까지. 예. 성수역 주변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성수역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연무장길이라고 되게 유명한 길이 있잖아요. 근데 연무장길은 너무나 유명하고 유튜브에 너무 많으니까 저희는 이제 북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덜하지만 앞으로 좀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성수역 북쪽 오늘은 좀 보고자 합니다. 성수역 북쪽에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성수역은 전체적으로 신구라고 그럴까요? 신구가 같이 어우러지는 곳이 성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연무장길 주로 젊은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핫플레이스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성수동이 계속 핫하게 된 이유를 좀 저도 궁금하거든요. 왜 핫하게 된 걸까요? 도대체? 성수동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건너편에 강남하고 인접해 있다는 게 위치가 가장 성수동에 핫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고요. 요새 누구나 좋아하는 한강뷰를 갖다가 한강뷰를 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수동이 또 핫한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성수동을 통해서는 강북의 그 시내 중심으로도 접근이 빠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남뿐만 아니고 그 강북 강변도로를 통해서 시외곽으로도 접근성이 너무 쉽기 때문에 성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교직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모든 걸 거의 다 갖추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통도 그렇고 한강도 끼고 있고 역도 있고요. 그리고 키포인트는 준공업지라는 거죠. 그렇죠. 성수 전체적으로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수역 주변 해서 성수 2번 출구에서 우측 대부분이 중공업 지역이고 성수 2번 출구의 우측 부분이 또 그 중공업 지역이면서도 개발진흥지구입니다. 네. 그 IT나 여러 산업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제 좀 중공업 지역에서도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서클보다 더 넓게 돼 있나요? 이 정도입니다. 예.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한 명칭이 성수 IT 개발진흥지구 되겠습니다.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성수 IT 개발진흥기구는 지금 이제 확정이 돼 있고요. 대부분이 중공업 지역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해서 올해 개발진흥기구도 확정이 돼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 정보들은 다 팩트로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어떤 그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건폐율 용적률인데 네. 그중에서도 용적률이 될 수가 있는데요.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한 400%로 되어 있는데 개발진흥기구가 확대가 되면 최대 560% 용적률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축을 하거나 향후에 개발하는 데 되게 용이하고 빌딩을 매입하셨더라도 향후 미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중입니다. 용적률이 몇 % 정도 더 늘어나는 건가요? 좀 4배죠. 1.4배요. 네, 최도까지가 가능하고 실제로는 또 그 기부 체납까지 하게 되면 네. 400%의 용적률이 최대 80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800%면 상업지 아닙니까? 거의 상업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일부 상업지역 제외하고 프로까지 할 수 있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전면적으로 지금 이 큰 구역, 중공업지역을 전부 다 확대한다는 것 자체는 성수가 앞으로 얼마나 향후에 발전을 할 것이며, 그럼 미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날지를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첫 번째, 강남 접근성이 좋다. 한강을 끼고 있다. 자, 세 번째가 뭐였죠? 사통팔달, 교통이 좋다. 강북이든 시외든 강남으로든 접근성이 너무나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강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강남 접근성이 좋고 한강을 끼고 있고 세 번째는 키포인트가 중공업지라는 겁니다. 용적률이 400%에 최대 800%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상업지랑 마찬가지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키포인트가 있죠. 네 번째 키포인트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철이 지하철로 들어갈 계획이
서 있다.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곧 확정이 될 텐데 현재 땅 가치가 미래 가치는 될 거라는 거잖아요. 키포인트 네 번째까지 지상 처리 지하로 들어가는 계획이 한 10년에서 12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12년 후에 성수동을 상상을 해보신다면 지금 현재 이 땅의 가치는 충분히 미래 가치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상철이 지하화됨으로써 네. 그 주변 환경이 너무나 이제 획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지금은 영무장길 주변이 메인이라고 그러면 그 중심이 성수역 주변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무장길 지도를 보면요. 여길부터 이렇게까지 연무장길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렇게? 거기까지. 이렇게 직선도로 약 1.3km 정도가 예. 연무장길로 보시면 되는데 이 길이 상당히 번화하죠. 번화하고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골목길을 보면 좋게 말해서 앤티크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아직까지 개발이 정비가 덜 된 거죠. 연무장길이 네. 가보시면 저도 지금 가면 되게 그 정겹고 그런 길인데, 실질적으로 이 구역은 같은 중공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북쪽에 네. 개발진흥지구처럼 번듯한 건물이나 실제적으로 용적률 크게 높은 빌딩들이 들어올 그런 곳은 아니고요. 개발된 데 있어서 약간 차별화를 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아기자기한 면이 있다 그러면은, 북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식으로 이제 좀 변모하게 될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남과 가깝고 중공업지구 구도심이긴 하지만 판교 테크노밸리 이상으로 발전할 곳이 성수동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정말 10년 후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일반인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성수동 하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1부니까요. 가격은 2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성수동이 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핫한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워드 하나, 둘, 셋, 넷을 다 검토해 보시면 이 네 가지 조건만으로도 성수동이 핫한 이유를 아실 텐데, 자, 더 남았다는 거죠. 있습니다. 예. 기회가 있습니다. 네, 10년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싼 건 비싸고요. 그 안에서 또 기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격은 2부에서 짚어드릴 텐데 비싼 이유, 정말 비싸다라는 건지 비쌀 만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1부에서는 간단하게 성수동이 왜 핫하며 왜 핫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키워드를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성수동에 있는 평당 가격도 한번 살펴보고요. 성수역의 북측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